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23년도 해경 간부시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7번 문제고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40번까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은 형법 중에서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증거인멸과 증거위조죄. 요즘 특히 이 증거위조죄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핵심 쟁점으로. 그래서 증거인멸과 증거위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지만, 강론에서 마지막 부분이지만,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런지 시험에서 특히 이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아주 아리까리예요. 그리고 아주 살짝 말도 잘 바꾸고, 굉장히 좀 얄궂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의외로 시험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처음 보는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법 총론 관련해가지고 구성요건적 착오 이런 거는 얼마나 열심히 봐요. 근데 이 뒤로 오면은 이제 슬슬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해이해지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좀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증거인멸이라든지 증거위조죄, 굉장히 검찰 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들이 이 증거인멸과 증거위조를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어떻게 본능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가 감추면 안 돼요. 타인이 감춰야지. 타인을 교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 중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질문을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래서 1번 볼게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자, 이거 잘 기억해둬야죠. 형사처분, 징계처분.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자신이네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피고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설사 그런 행위가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겠다고 내가 증거인멸한 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른 공범자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증거인멸죄가 되지만, 이게 동시에 내 증거를 인멸하는 거야. 내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 증거를 인멸하는 거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서 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선서 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선서 무능력자면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 이거 뭐죠? 위증 교사인가요? 안 되죠. 위증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정범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증 교사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위조죄는 더더욱 성립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이거 암기해두세요. 허위 진술 플러스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녹취록, 이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이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맞아요. 허위 진술에다가 녹취록까지, 허위 진술 플러스 녹취록, 녹취 파일, 이거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증거위조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허위 진술만으로는 안 돼요. 대부분 판례가 허위 진술만을 인정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녹취 파일까지 만들었어요. 허위로. 얼마나 범죄의 악성이 대단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증거 위조죄를 본다. 다음 피의자에 대한 그래서 증거 위조죄를 구성한다. 맞아요. 피의자에 대한 모해 목적의 증거 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증거 위조죄에서 피의자 모해 목적 증거 위조죄에서 이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 수사가 개시가 되기 이전 단계는 포함이 안 돼요. 수사 개시가 돼야지 이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례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어려워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한번 보시면 자 1번 요거 뭐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게 방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는 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되는 거예요.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목격한 양 증언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거지. 그죠? 증거 위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녹취 파일까지 만드는 거. 위조죄 구성한다. 이 결론을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했어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모해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피의자, 이때 피의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해 증거 인멸, 모해 증거 위조죄, 여기서 말하는 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1항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 피의자는 일단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 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때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법경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에 착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는 또 범죄를 인지한 것을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수사기관이 이 범죄 인지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있어서 입건했다면,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건 피의자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해 목적 증거 위조, 증거 인멸죄에서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해설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4번 이 판례는 아주 헷갈리는 판례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